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동일 교수입니다. 방학 동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다, 그죠? 코로나가 다시 이제 조금 소감기에 들었다가 다시 확 급증하는 바람에, 어,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 그죠? 저희는 실기라서 사실 이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참 대처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부산대학교는 그 대학마다 그 코로나에 대비해서 내려오는 내용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라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예 9월 한 달 동안은 4주는 그냥 무조건 그 비대면 수업을 해라 이렇게 공문이 왔었고, 부산대학교는 일단 교수 재량으로 실기 같은 경우, 연구 실기 같은 경우는 실험 실습 실기 요 과목 해당되는 과목은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그 불가피하게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수업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 교수님들하고 통화하고 학교에 그 실기를 하시는 여러 교수님들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던 내용 중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은 그 코로나 관련돼서 공문에도 보면 강의실 대비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15명 정도 되고 강의실이 체육관 강당이다 보니까는 그 실기를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체육 교사로 이제 발령받고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 실기 기능, 실기 수업을 계속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수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교양 수업이라 그러면 조금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은 저희가 지금 이게 전공이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이 또 실제 학교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는,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은 첫 주는 우리가 그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앞으로 2학기에는 수업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방향을 포커스를 맞춰서 갈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되겠다 싶어서 비대면으로 하고, 2주차부터는 계속 이제 실기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여러분 출석부를 아직 출석부가 안 나왔어요. 8월 30일 날 지금 출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출석부를 다시 그 여러분들이 발열 체크하고 적고 뭐 이럴 수 있도록 제가 또 따로 만들어 갈 건데, 그 체온계도 항상 들고 다니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그 총재님이 이렇게 하던 것처럼 측정하고 이름 옆에 그 온도 적고 그다음 손 세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방역 지침에 따라서 꼭 준수해서 그렇게 하고, 혹시라도 몸 컨디션이 안 좋고 몸이 조금 안 좋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그 주사는 맞았거든요. 1차는 끝났고 아마 여러분들 만나는 9월 9일이다 그죠? 9월 9일 때는 2차까지 다 맞고 아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화이자가 지금 밀려가지고 2주간, 원래는 어제 맞았어야 되는데 좀 밀려서 2주간 밀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2학기 때도 좀 활기차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여러분 카메라가 제가 지금 밑으로 자꾸 바라보고 있죠. 카메라가 위에 달려 있어서 지금 그 컴퓨터 위에 달려 있어서 제가 시선을 자꾸 밑으로 보게 되는데, 제가 시선을 위로 올려보면 이 PPT 내용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니까는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그 앞에도 공지 말씀드렸지만은 이 PPT 영상 강의는 우리가 9월 2일 날 목요일 날 그죠? 1시부터 저희가 2시 반까지거든요. 그 시간대만 딱 열어놓도록 할 테니까는 꼭 그 부분을 꼭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2021년 2학기 부산대 농구 1주차 9월 2일 목요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야 될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2학기 수업은 어떻게 지금 진행될 거고, 어떻게 지금, 가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좀 이야기 나누고요. 그리고 2학기 때는 그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지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포트가 많으면 조금 부담스러워 하겠지만,
이 리포트가 그렇게 뭐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여러분 선배님들 했던 것들도 제가 자료를 지금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준비했고요. 수업 패턴은 2학기 때 지금 우리가 주로 해야 되는 수업 방향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업을 듣고 여러분들이 수업 패턴을 어떻게 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이 리포트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좀 적극적인 참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학교에 가면 여러분 임용하고 난 뒤에 이제 학교 가면 공개 수업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데 대학에서 이런 트레이닝을 한번 받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 두 사람만 정도 좀 선정해서 발표하고 45분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발표하고 남은 시간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무엇이 좋았고 무엇이 안 좋았고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보완했으면 좋았는지 좋을 건지에 대한 그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그리고 4번의 특강은요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벌써 6년 동안 그 부산시 교육청에서 중등 초등 체육교사 연수를 해오고 있어요. 올해도 방학하자마자 7월 26일 날도 제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요번에 코로나 상황에 있어서 체육 선생님들이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비대면 온라인 수업할 때 학생들에게 과연 어떻게 체육 수업을 접목시키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강의를 했던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특강식으로 한번 해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준비했고 성적 처리는 좀 많다 그죠?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출석, 중간고사, 기말, 리포트 여기까지는 우리가 서로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수업 연구 발표라든지 팝 퀴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또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처음에는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잖아요. 골밑슛도 배우고, 드리블도 배우고, 패스도 배우고, 뭐, 슛도 배우고, 배웠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 가시면은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왜냐 그러면, 체육 선생님이 농구만 수업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학교만 뭐 평생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던지고 어떻게 레이업 슛을 하고 그리고 드리블 어떻게 하고 그다음 골밑슛 패스 뭐 기본적인 부분만 학생들에게 좀 지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하지 않을까. 아마 1학기 때 저희들이 다 했던 수업 내용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시면 충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번 되짚어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 기억하고 계신지 그리고 슛, 드리블, 패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잘하고자 하는 지도법이 아니라 학생들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생들 요 학생들 또는 여학생들 또 농구를 처음 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농구 기초과정 지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이제 수업 대응이에요. 이 수업 대응은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이런 거 있잖아요. 학생이 20명이 들어왔어요. 그럼 드리블을 해야 될 때 일렬 드리블도 있지만은 뭐 일자 드리블도 있고 삼각형으로 세워서 드리블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드리블 패스 드리블 치고 가서 패스할 수 있는 요런 왜 저희들 여자 농구부 부산대학교 여자 농구부들 연습하는 걸 잘 보면은 패스나 드리블 할 때 보면 요 패턴대로 움직여요. 패턴이라는 건 약속된 방향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업해 볼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 학생이 뭐 25명인데 이 학생들을 드리블 지도할 때 그냥 코트로 왔다 갔다 하는 드리블이 아니라 원형도 해보고 그리고 애들이 약속된 장소로 약속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이런 과정들을 슛, 드리블, 패스 이 세 가지 다 맞춰가지고 우리가 한번 직접 해볼 겁니다. 예, 기본 과정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학교 교사로 가서 학생들 할 때 슛, 드리블, 패스를 할 때 농구 수업을 할 때 이 패턴들을 짜는 방법 그리고 이 패턴대로 패턴을 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저희가 2학기 때는 좀 수업 방향을 좀 잡았고요. 재미있는 농구 수업 활동은요,
지금 뭐 부끄럽지만은 재밌는 농구 교실이라고 지금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농구 서적은 전공 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전공자지만은 2년 만에 한 번씩 규정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뭐 쫓아가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고, 그리고 나와 있는 책들이 전부 전공 서적이다 보니까는 일이 펼쳤을 때 그렇게 즐겁거나 재밌거나 그런 서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제가 지금 스포츠 펌플레이라는 거를 쭉 강의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 재밌는 놀이 활동과 농구를 접목시켜서 그런 책을 하나 만들고 있는데, 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해봤으면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교 현장 갔을 때 농구 한 종목만 가지고도 아이들이 다양하게 게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놀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업 내용을 좀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농구라는 것만 들어가 있지, 여러분들이 만약 축구, 배드민턴, 야구 뭐 이런 수업을 할 때 농구를 빼고 거기다 그 내용만 넣으면은 그 수업을 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예비 교사가 되는 분들에게는 좀 필요한 수업이 아닐까? 예, 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수업 특강이 하나 빠진 것 같네. 4번에 특강이 하나 빠졌구나. 네. 그리고 수업 연구 발표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현장에서 직접 강의를, 뭐 수업 연구 발표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트레이닝을 조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부담 주긴 싫어요. 부담 주긴 싫고, 다만 이제 누군가 교수님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한 두 분 정도만 선정해서 저랑 좀 이야기하고 지도안도 짜고 수업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내용도 좀 해보고 좀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도 아이들을 지도해보지 않았던 친구들이 그 학생이 한번 발표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끼리니까 괜찮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넣어놨는데, 예, 여러분들 한번 이번 2학기 때는 수업 연구 발표도 한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경기 운영도, 농구 경기도 실질적으로 대회도 해야 되고 그죠? 운영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학기 때는 좀 주로 이렇게 좀 맞춰서 좀 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2학기 때는 리포트가 두 가지가 좀 나갈 것 같아요. 그 수업 패턴은 우리가 강의해야 할 거예요. 그 드리블, 슛, 패스 관련돼 가지고, 또는 슛과 드리블, 또는 드리블과 패스, 또는 패스와 드리블과 슛, 이렇게 해서 수업 패턴을 해서 우리가 뭐 슛도 던지고 드리블 하는 강의를 좀 이끌어 갈 거거든요. 그렇게 그렇게 강의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짜보는 거예요. 슛에 대해서 내가 교사가 돼서 학생들 만약에 오늘 슛을 농구 수업인데 학생들을 어떻게 동선을 움직일까에 대해서 이번 주제는 드리블인데, 그럼 드리블을 그냥 좀 재밌게 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서 여러분들 직접 그려보는 거예요. 지금 감은 못 잡겠지만 제가 뒤에 차트에 여러분 선배님이 이렇게 자필로 그려놓은 것들을 제가 카피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는 이 부분은 그리 어렵지는 않고요. 슛 3개, 패스 3개, 드리블 3개, 이렇게 독립적이지는 않아요. 뭐 슛하고 패스 섞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업 패턴을 한번 짜보는 겁니다. 요거는 뒤에 제가 자료 화면을 뒀으니까는 그렇게 하고, 놀이형 농구 게임은요, 여러분들 1학기 때 대회 경기에서 커리 미션? 100초, 스테판 커리 미션이라 그래서 100초 안에 슈팅을 넣는 어떤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런 놀이형 게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뭐 어렵지는 않고요. 리포트를 이게 어렵다라고 판단하면 어렵게 다가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 그냥 놀이형 게임이니까, 여러분들 런닝맨도 많이 보시잖아요. TV 방송 프로그램. 그것도 보면 다 게임이잖아요. 즐겁게 뛰어다니고 놀고 하시잖아요. 그런 형태의 어떤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 보고, 그리고 발표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과제가 나갈 것 같습니다. 뒤에 자료 화면 보여드릴게요. 수업 패턴이랑 농구형 놀이게임은, 농구형 놀이게임은 저희 학원의 초등학생들이 했던 게임들이 있어요. 그 게임들을 제가 두 가지 영상을 준비했고요. 수업 패턴은 제가 보고 말씀드릴게요. 뒤에 두 가지 준비해놨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 패턴 두 개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에 그 여러분들 선배님들이 이제 그렸던 내용인데, 아마 드리블 관련돼서 이제 패턴을 그렸어요. 그죠? 학생 수를 3계조로 나눠가지고, A조, B조, C조, 지그재그 드리블이다. 그죠? 체인지 드리블이라 그러는데, 또는 뭐, 콘 돌기도 괜찮고, 그죠? 그러고 난 뒤 골대 연결하는 거였는데, 조금 아쉬운 게, 그죠? A조, B조, 1, 2, 3조가 동시에 출발하면 골대는 하나인데 학생이 3명이 슛을 던지면은, 만약에 이게 레이업슛 같은 경우는 좀 충돌의 위험이 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점프슛이냐, 골밑슛이냐, 레이업슛이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고, 출발하는 순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슛을 하고 돌아와서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그 릴레이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게임이 아니라 그냥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골대가 또 두 개니까, 총 6개조로 나눠서 24명이 동시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한번 또 고민해보는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형태로 짜는 거라고 지금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는 지금 옆에 보면 드리블하고 이동 방향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 그죠? 드리블은 꼬부랑 해놓고, 이동 방향은 직선 해놓고. 원래 농구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그 표시선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한번 설명했더니,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다, 그죠? 어떻게 드리블을 해서 콘 돌고 와서 뭐 패스한다, 뭐 이렇게. 아주 심플하지만은 그냥 릴레이 형태로 좀 짜신 것 같아요. 어렵진 않다, 그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보면은, 예, 지금 두 개인데 이건 좀 복잡하다, 그죠? 복잡한 것 같은데 좀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학습 과제를 수행할 때는 좀 단순한 게 좋아요. 근데 이거 지금 복잡하게 보이지만은 읽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사실은 저 게임 활동을 해가지고 좀 짠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거를 게임이 아니라 수업으로 보면은 오늘 드리블, 그 다음에 슈팅 연결한다 그러면은 드리블을 치고 들어가서 원을 돌고, 그 다음에 레이업슛 하고, 그 다음에 공 연결하고, 내 이동 방향은 1번에서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패턴이 사실 익숙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업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고, 내가 교사로서 수업을 들어갈 때 오늘 학생들의 24명 또는 25명 이 학생들을 코트 양쪽에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는 게 효율적으로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학습 과제에 쉽게 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이 패턴을 짜는 겁니다. 하나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 두 개 보면은 그냥 조금 그래도 과제인데 좀 이쁘게 쓰고 좀 이렇게 좀 정성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면 지금 그 중에 제일 잘 된 거를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건데, 어떤 내용들은 그냥 연습장에다가 막 이렇게 대충대충 해서 내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봤을 때 여러분들도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평가해야 되는 입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역시도 과제를 보니까는 열심히 한 학생, 그리고 고민을 해서 만든 학생과 시간에 쫓겨서 그냥 대충 그려서 사진 찍어서 보낸 학생은 차이가 있다, 그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이 패턴에 관련된 과제가 있어요. 작년에 농구부 여학생 한 명이랑 그 다음에 일반계 학생 한 명이 했는데, 농구부 여학생은 제가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가 이 양식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 이 글을 쓰는 란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움직이는 란을 이렇게 이 포맷을 딱 만들어 놓고 딱 깔끔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일반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림을 자필로
그려도 되겠다 뭐 이렇게 쓰고 그런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던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 한 친구의 자료는 제가 지금 2020년도에 플라토에 올려놓은 자료를 다운을 안 받았더니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19년도에 전부 다운을 다 받아놨었는데 2020년도 자료를 그 플라토에 가서 보려고 하니까는 그게 벌써 다 없어져 버려서 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 그 학생은 PPT를 만들었거든요. PPT에 동영상을 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아니라 내가 클릭을 하면은 동영상이 이렇게 움직여서 지그재그에서 레이업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또 어떻게 움직이는가 했는데, 그건 제가 그때 학생들에게 이거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 가서 학생들 수업할 때 그대로 써도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왜냐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오늘 수업 내용은 얘들아 이렇게 할 거야 했을 때 동영상이 이렇게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여서 레이업하고 돌아가고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처럼 제작이 되니까는 제가 좀 감동을 받았었어요. 아, 이 친구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고 고민도 많이 했었고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가 날라가 버렸네. 그 자료를 어제하고 오늘하고 계속 찾고 있었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정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그 친구의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시켜 주고 싶고, 그 친구들에게 학교 현장에 가서 체육 수업에 바로 써도 된다 라고 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리포트는 조금 정성스럽게 좀 작성해 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이제 패턴은 이렇게 소개가 됐고요. 네, 두 번째 과제는 그 농구라는 종목을 활용해서 게임 활동이에요. 물론 앞에 여러분들 그 패턴도 아마 요 내용과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이건 제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저희 학원에 초등학생들 데리고 쭉 활동했던 것 중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했던 것들을 한 3편을 준비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게임의 이름 정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오늘 영상을 쭉 보면서 이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제가 33 미션이라고 지었는데, 과제를 3명이 있어요. 3명이 한 조가 돼서 과제 3개를 수행해야 되는데,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3골을 무조건 넣어야 돼. 예를 들면 드리블 쳐서 미들슛 3개 대신 1, 2, 3번 순서는 정해져 있거든요. 1번이 못 넣으면 2번이 어떻게든 3골을 넣으면 다음 이제 자유투로 넘어가서 또 자유투 또 3개, 또 3개 성공하면 또 다 순서대로 가서 레이업슛. 그래서 3개의 미션을 3골을 획득하는, 그래서 시간을 측정하는 게임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팀 커리 미션이라 그래서, 사실 이것도 이름을 안 정해서 제가 급하게 한번 적어봤는데 릴레이 게임입니다. 총 5개 종목이 하나, 둘, 셋, 넷, 5개 맞죠? 5명이 한 조가 돼요.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짤 건지 자기들이 의논을 하고, 내용은 드리블 왕복 2회, 레이업 슛, 골밑 슛, 그 다음에 자유투, 그 다음에 언더 자유투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순서를 짜요. 그리고 출발 지점도 본인들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든 5가지 과제를 제한 시간 2분 내에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었고, 마지막 그 버틀플립 릴레이는 물병 돌리는 거 있었죠. 예, 그걸 활용해서 썼는데 아이들이 드리블을 활용해서 그 릴레이를 했었는데 그 드리블 하는 장면은 빠졌어요. 하여튼 이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거예요. 세 번째 과제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디자인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한번 영상을 보고 머릿속에 대충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자, 1조부터 합니다. 레디, 스타트. 하나, 둘, 통과! 하나, 둘, 인정. 셋, 고! 레오! 하나, 몇 초고? 41초. 너 골! 둘, 그만! 50. 몇 초? 50. 50초. 이
2조 들어가겠습니다. 2조. 레디. 싹. 아니 왜 이렇게 배 아프다 했는데. 하나. 가만 안 돼. 둘. 아니 하나. 둘. 네요. 오! 이제 30초 지났어. 그냥 한 번에 넣었어. 진짜. 그럼 본인은 솔직히 딱히 몇 분 남았냐? 1분 23초. 1분 20초 남았다. 1분 넘는다. 축구 남았을 때 1분 넘는다. 아유야. 우리 팀에 공격이 있어. 1분 남았습니다. 이 팀이 이기겠는데? 어이구. 50초. 넣으면 괜찮아. 언더 못 넣으면 괜찮아. 했어. 35초. 근데 30초 남았어. 우리 30초 남았어. 게임. 막아야 된다. 막아야 돼. 빨리. 게임, 그만. 1대0. 자리 바꾸세요. 2라운드입니다. 레디, 고! 바로 시작해라. 오! 야, 세웠어. 게임. 네, 그 세 번째 수업 연구 발표 토인데, 이거는 제가 성적에 가산점으로 지금 5점을 넣어두었거든요. 이게 100점 만점이 아니라, 110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준상등의 평가이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교수님 제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다가와 주시면 고맙고, 먼저 와서 제가 먼저 해보겠다라고 하신 분은 선착순으로 먼저 두 분을 선발하고요.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이렇게 추첨을 해서 두 분을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농구 기초도 배웠고, 그다음에 어떻게 지도하는 것도 배웠고, 그다음에 우리 2학기 때는 패턴에 관련된 내용도 쭉 할 거 아니에요. 과제도 내고, 그리고 이제 영상 본 것처럼 그렇게 재밌는 활동도 할 건데, 어느 것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체육 교사로서 오늘 농구라는 과제를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신 이제 지도안은 작성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디테일한 지도는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저번에 제 강의 노트 보여드렸죠. 자필로 이렇게 노트 해도 되고, 어떻게 수업할 거라는 그 흐름 정도, 그리고 몇 분 정도 소요되는 거라 될 거라는 예상 정도, 예상의 어떤 시간을 체크를 해서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도와드릴 생각이에요. 하실 때 보내주시면 이런 분들 제가 코멘트도 하고 45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루에 두 분 다 하시는 게 아니고 1일 날은 A란 분, 2일 날은 B란 분이 하셔가지고, 그리고 45분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다 모일 거예요. 모이면은 제가 음료수 정도는 준비를 하든지 할게요. 그래서 우리 모여서 이제 디스커스, 그러니까 이 수업에 있어서 목적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 발표하신 분은 이 목적은 요 앞에 나 있었다. 이렇게 서로 이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잘 됐다 못 됐다가 아니라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짰었냐.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데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럼 또 발표하신 분이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내가 준비를 한 거다. 이런 우리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학교에서도 해요. 수업 발표도 하고 우리 토의도 하고 하는 거라서 우리가 한번 이 과정을 한번 겪어봅시다.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쉽게 좀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넘어갈게요. 네,
앞에 그 과제 제가 설명했던 거, 제가 그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영상으로 수업을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영상을 토대로 학생들을 만약에 현장에서 지도할 때 그렇게 짜보라고 지금 올려드린 거니까는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요. 이런 형태로 짜면 되겠구나라고 정도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한번 특강을 한번 해볼까 싶어요. 제가 뭐 6년 정도 부산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체육교사들, 뭐 스포츠 강사들 쭉 연수를 하고 있는데, 글쎄 한 6년 동안 한 2,000명, 3,000명 정도 연수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도 방학하자마자 또 연수도 갔다 왔었는데, 그래서 부산대학교 체육 1급 전교사 때도 한번 특강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육 선생님들이 농구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은 운동장에서 수업하다가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고, 그죠? 뭐 천지지변 때문에 갑자기 수업을 중단하고 교실로 가야 될 상황도 생기고, 그리고 뭐 요번처럼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비대면으로 수업해야 될 경우도 생기고, 뭐 그런 어떤 특정한 그 상황을 만들고 그 환경에 맞게끔 연수를 해왔던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좀 유익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산대학교 강의를 쭉 해오면서 특강을 이렇게 수업 중에 넣은 적이 없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는 제가 잘하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했던 내용들을 좀 몇 가지를 좀 추려볼 생각이에요. 주로 이제 제가 연수를 가면서 항상 안 빠지고 하는 얘기가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항상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3, 4년 전부터 제가 쭉 데이터를 모아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 자외선이라든지 황사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때문에 교육청에서 문자가 와요. 야외 활동 금지라는 문자가. 그리고 바깥 온도가 또 높을 때도 마찬가지고죠. 그리고 또 수업하다가 갑자기 비가 오거나 뭐 이런 경우들. 그런 경우를 쭉 보니까는 과연 이제 점점 야외에서 수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부교육지원청의 장학사님하고 TF팀이 구성돼가지고 지금 저랑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체육관에 2반이 또는 3반이 들어가서 동시에 수업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체육 선생님이 2반이 들어오더라도 서로 방해받지 않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그에 대한 그 고민을 가지고 체육관 그 건설에 대한, 체육관 만드는 데 대한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는 TF팀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맥락을 가지고 특강을 계속 해왔었어요. 그래서 좁은 공간 교실에서 학생들이 또 즐겁게 체육 수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 가시면은 이렇게 한번 특강을 받고 가시면 따로 저한테 연수를 안 받더라도 여러분들 역량으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다만 특강을 하게 되면은 장비들이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 특강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장비가 하나, 2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강에 들어가는 내용이 만 6가지다 그러면 6가지 장비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뭐 제가 제일 잘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꼭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있는 활동이라면 또 당연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꼭 한번 할게요. 우리 종강하기 전까지 특강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트는요, 그 사진을 조금 준비했어요. 특강했던 연수 사진을 좀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쭉 2013년도부터 제가 14년도부터인가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쭉 했던 연수, 가위바위보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연수. 비가 오거나 갑자기 운동장 수업하다가 실내로 들어왔을 때 선생님들이 특별한 장비 없이도 그냥 맨손으로도 바로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2018년도 저 때는 아마 제가 가위바위보만 가지고 했던 실내 체육 활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사진들은 올 2월에 제가 갔다 온 걸로 기억나거든요. 부산시 교육청 연수원에 갔다 왔는데, 이렇게 중등 선생님들이 주로 많아가지고 풍선 날려서 했던 거는 클레이 사격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하! 부르면 팡! 팡 쏘는 거 있죠. 예, 그거를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놀이 활동을 만들었던 거고, 옆에는 이제 우리 농구와 관련된 겁니다. 교실에서 사실 하는 거예요. 교실에서 책상 4개를 모아놓고 탱탱볼 같은 걸로, 또는 아니면 그 종이 A4 용지 이렇게 뭉쳐서 던져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장비 없이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연수를 했던 거고, 이쪽에 밑에 아래 부분에 보시면 팀 쫓기 있죠. 팀 쫓기만 가지고 또 했던 활동도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했던 게 바로 한, 둘, 셋, 넷, 5번째 있는 계란판처럼 된 거 보이죠? 저 수업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제가 이 연수를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내가 많이 안 움직이고 학생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학생들이 과제 수행할 때 내가 좀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좀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강 준비할 때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성적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물론 지금까지 쭉 해왔던 거라서 큰 그건 없는데, 출석, 중간, 기말 이렇게 30, 30, 30 과제가 저희가 2개나 간다 그죠? 5점 만점 이렇게 드리는데, 매년마다 저희 부산대학교는 준상대 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경우가 생기냐 그러면 어쨌든 49%는 A에서 A 플러스 그 다음 B 플을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 49% 제일 마지막에 같은 동률이 나오는 학생들이 생겨버리면 어떤 원칙이 있냐 그러면 그 세 학생을 다 떨어뜨리면 돼요. 그래서 B 플러스 주면 되는데, 사실 그건 여러분들 좋은 혜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출석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다 따져봐요. 근데 다 따져봐도 점수가 똑같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마다 되게 힘들어요. 학생들한테 일일이 통화하고 대화해야 되고 또 설득시켜야 되고, 3명이 다 B 플러스 받는 것보다 한 사람은 내려오고 2사람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게 내 생각이다. 너희들 어떠냐? 이런 계속 통화를 하고 몇 번씩 통화를 해요. 그냥 편하게 그냥 3명 다 B 플러스 주면 되는데,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평가하는데 좀 이렇게 차별화 둘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제가 2가지를 안을 했는데, 첫 번째 과제 있죠. 5점 만점인데 0.5점 수업 나갑니다. 그러니까 4.5, 5.0, 뭐 1점, 1점, 1.5, 2점, 2.5 이런 식으로 아마 점수가 배점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과제 점수가 0.5점씩 순으로 좀 올라간다고 알아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가산점 있죠. 수업 연구 발표하시는 분은 제가 무조건 가산점 5점, 왜냐면 수업 지도안 짜야 되고 수업 연구해야 되니까 이분들은 이 점수는 충분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참여도 하고 팝 퀴즈를 해놨는데, 요거는 제가 수업 중간중간 질의도 여러분들 설명도 드리고 질문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기자재 설치하고 뭐 이럴 때 보면은 항상 솔선수범해서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메모를 해 놓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런 가산점도 줘서 조금 평가할 때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순위가 나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짰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100점 만점이 아니다, 그죠? 100점 만점이 아니라 110점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한 학기 동안 성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1학년도 2학기 부산대학교 농구 강의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끝냈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었어요. 강의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하게 준비할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내가 고통스럽게 준비할 수 있는, 이 고통스럽게 준비한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결국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어떤 걸 더 중점적으로 지도해야 될지, 아니면은 꼭 이 친구들한테, 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뭘까, 예비 교사로서 어떤 수업이 과연 적절할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이 교양 수업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양 수업은 심플합니다. 그냥 학생들이 와서 즐겁게 활동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만 받아가면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자면 예비 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하는 학생이 여러분들을 지도를 통해서 그 배웠던 게 바를 수도 있고 또 잘못되게 또 전달될 수도 있고 이런 그런 위치에 여러분들이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학기 때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과제도 한 2개 정도 나가고 그리고 수업 방향도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학교 현장에서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내용들로 조금 중점적으로 맞춰봤습니다. 하나 빠졌던 게 경기 운영 방식에 대해서 빠졌는데 경기 운영 방식은 우리가 게임하면서 여러분들 심판도 보고 우리가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어렵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 내용들은 강의하면서 또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2일 목요일이다, 그죠? 예, 1차시 오리엔테이션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시만요. 네, 얼굴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잠깐 끌어서 다시 들어왔는데, 네, 그래서 이번 첫 주는 오리엔테이션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9월 9일이다, 그죠? 2주차부터는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뵙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방역 9월 5일까지 아마 4단계를 적용을 하고 9월 8일부터는 조금 9월 6일부터는 조금 완화되지. 그럼 우리가 2주차 수업할 때는 제 희망이지만은 좀 완화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좀 갖고 지금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그 꼭 방역 수칙에 대해서 그리고 방역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빨리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